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두 기업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하고 스파티파이 테크놀로지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쪽은 생명의 코드를 직접 편집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듣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 두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또 그 성장 동력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두 기업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전략 스토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각 산업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유전자 편집 분야의 정말 선두주자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티커 심볼 CRSP. 여기부터 볼까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85%나 급등했어요.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건데. 네, 85%면 엄청나죠. 네, 이 정도 상승 뒤에는 분명히 뭔가 강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은 역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겠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리스퍼 기술. 이게 뭐냐면요. 특정 DNA 서열을 아주 정밀하게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딱 잘라내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아, DNA를 자르고 수정한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 유전 정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오타가 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지우거나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자 가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분자 가구요? 와, 진짜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이게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게 있나요? 그럼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벌텍스 파마스유티컬스하고 같이 개발한 카스게비라는 약입니다. 카스게비요? 네. 이게 겸상적혈구 빈혈증하고 베타 지중해 빈혈증이라는 좀 희귀한 혈액 질환 두 가지를 치료하는 약인데요. 이미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주요 규제 기관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오, 벌써 승인까지 받았군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게 당장의 매출 규모가 얼마냐 이걸 떠나서요. 이 복잡하고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그냥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쓰일 수 있는 상업적인 치료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걸 이걸 처음으로 딱 증명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있던 게 진짜 약으로 나왔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가능성이 현실이 된 첫 사례니까요. 근데 그 카스게비는 희귀질환 치료제잖아요. 그럼 사실 시장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건 단순히 이 약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카스게비 승인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크리스퍼 세라퓨틱스가 가진 진짜 잠재력은 현재 개발 중인 다른 치료제 후보 물질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아, 파이프라인? 네, 예를 들어서 CTX310이라는 후보 물질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주범으로 꼽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 네네, LDL. 그리고 중성지방, TG. 이 수치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는 치료제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만 이 관련 위험군이 거의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4천만 명이요? 와,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근데 기존에도 콜레스테롤 약은 많지 않나요? 스타틴 같은 거요? 맞아요. 스타틴은 수십 년간 쓰여온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죠. 그런데 CTX310 같은 이런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노리는 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스타틴하고는 달리 이론적으로는 단 한 번의 치료로 LDL이나 TG 수치를 그냥 영구적으로 혹은 아주 오랫동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번 치료로요? 네. 그러니까 질병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죠. 지금 초기 임상시험 단계인데 일부 환자들한테서 LDL하고 TG 수치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초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정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심혈관 질환 치료제 시장에 엄청난 그야말로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매일 약 먹는 거 대신에 한 번 치료로 끝낸다.
와, 이거는 정말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파이프라인은 또 없나요? 네, 그 외에도 특정 유형의 혈액암을 표적으로 하는 CTX112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심혈관 위험 인자인 리포단백질 A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를 낮추는 CTX320 같은 것도 개발 중입니다. 리포 단백질 A요. 네, 이게 기존 약으로는 조절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인자인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여기서도 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매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신약을 개발한다? 이걸 넘어서서 유전자 편집이라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막 뛰어넘고 어쩌면 질병 치료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질병의 근본 원인인 유전자를 직접 교정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죠. 하지만 동시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은 언제나 높은 위험을 좀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위험이요? 네, 아무리 초기 결과가 좋아도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서 실패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거든요. 특히 유전자 편집은 아직 좀 새로운 기술이니까 장기적인 안전성 같은 거에 대한 검증도 더 필요하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 엄청난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카스캡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일단 냈고 또 CTX310처럼 시장 판도를 확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기업인 건 맞네요. 네.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최첨단 기술에 투자한다는 그런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또 높은 불확실성도 안고 가야 하는 분야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인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의 코드를 편집하는 이야기에서 우리의 일상, 특히 우리가 듣는 세상을 큐레이션하는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즈, 티커 심볼 SPOT입니다. 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주가도 올해 들어서 한 50% 가까이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근데 이 시장은 정말 거인들의 전쟁터잖아요. 애플, 아머주, 구글, 알파벳 같은 진짜 막강한 자본력,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포티파이가 여전히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네, 그게 참 대단하죠. 그 핵심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네,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 커지는 현상이에요. 아, 스포티파이 경우를 보면 이용자가 많으니까 더 많은 아티스트나 레이블들이 스포티파이에 음원을 공급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스포티파이의 음악 카탈로그는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겠죠. 이게 다시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음악 스트리밍은 스포티파이지 하는 이런 강력한 브랜드인지도 하고 사용자 기반을 딱 구축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한번 딱 선두주자가 되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효과네요. 정확합니다. 네. 일단 규모의 경제하고 브랜드 인지도에서 앞서 나가면 후발주자들이 이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스포티파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어떤 거죠? 바로 팟캐스트 분야로의 대대적인 확장입니다. 아, 팟캐스트. 맞아요. 네. 초기에는 유명 팟캐스터 영입하고 컨텐츠 제작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수익성은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많았어요. 네, 저도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에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맞아요. 팟캐스트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도 있었죠. 그 투자가 효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음악하고는 좀 다르게 스포티파이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일종의 앵커 컨텐츠 역할을 해줬거든요.
아, 앵커 콘텐츠? 네, 플랫폼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고 또 광고 수의 기회를 늘리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죠.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들을 보면 과거의 그 적자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순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투자가 서서히 이제 결실을 보고 있구나 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드디어 수익이 나기 시작했군요. 구체적인 사용자 수치도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2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죠. Monthly Active Users, 이게 무려 6억 9,600만 명에 달합니다. 6억 9,600만 명이요. 와,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나 늘어난 수치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정말 상당수가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 엄청난 사용자 중에서 실제로 돈을 내는 유료 구독자는 2억 7,600만 명 정도라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절반이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4억 명 이상은 다 공짜로 쓰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스포티파이한테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무료 이용자 기반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고 또 잠재적인 유료 전환 고객 풀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자산이죠. 아,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료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계속 발생하니까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방대한 무료 이용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2030년까지 MAU 10억 명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있던데요. 와, 10억 명. 네, 10억 명 목표. 정말 야심차죠.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스포티파이를 쓰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 DJ 같은 기능이 있죠. 아, 그거 저도 써봤어요. 그 AI가 진짜 DJ처럼 막 말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는 거 맞죠? 써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기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스포티파이 DJ는요, AI가 단순히 그냥 유행 따라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오, 사용자의 취향, 듣는 시간대, 심지어 과거 청취 패턴까지 다 분석해서 바로 지금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음악을 딱 추천해주죠. 이렇게 개인화된 경험은 사용자들이 스포티파이 플랫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아, 더 오래 머물게 한다. 네, 이게 결국 광고 노출 기회 증가나 유료 구독 전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인 거죠. AI를 통해서 서비스의 어떤 끈끈함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포티파이의 전략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는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유지하고 더 강화한다. 둘째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걸로 컨텐츠를 다각화해서 플랫폼 매력도를 높인다. 셋째는 그 거대한 무료 이용자 풀을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계속한다. 넷째는 AI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도로 개인화하고 참여도를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시장 선도자로서의 지위,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아직도 남아있는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혁신 능력. 이것이 바로 그 거대 기업들의 공세 속에서도 스포티파이가 굳건히 버티면서 성장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냥 음악 듣기라는 이 행위 뒤에 이렇게 치열한 전략 싸움하고 기술 혁신이 숨어 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시장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 같아요. 맞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두 기업 이야기를 한번 중합해 볼까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생명과학의 최전선에서 질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아주 치열한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 전략과 기술 혁신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네. 두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크리스퍼 세라퓨틱스는 유전자 편집이라는 그 근원 기술 자체의 혁신에 기반하고 있다면 스포티파이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 스트리밍이나 AI 같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데 강점을 보이죠. 아, 그렇네요. 접근 방식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런 혁신은 카스게비의 승인이나 스포티파이의 그 압도적인 MAU 같은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가 변동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들, 그러니까 크리스퍼의 파이프라인 가치 평가라던가 스포티파이의 네트워크 효과와 전환율 개선 능력 같은 것들, 이건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크리스퍼 세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시험 실패, 이게 바이오텍 기업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네. 하나의 실패가 기업 전체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고요. 그렇죠. 윤리 문제도 있겠네요. 개선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콘텐츠 확보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구독료를 또 막 올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도 있고요.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죠. 네, 혁신의 이면에는 늘 이런 도전 과제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스 이 두 매력적인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기업은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크리스퍼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고유성, 즉 유전자에 맞춰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스포티파이는 우리의 문화적인 고유성, 즉 취향에 맞춰서 미디어 경험을 극도로 개인화하려고 하죠. 아, 맞네요. 둘 다 개인화네요. 네, 이처럼 기술이 점점 더 나아라는 개인에게 맞춰지는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고도로 개인화된 기술이 우리의 건강과 문화라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 축과 앞으로 어떻게 더 깊숙이 얽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깊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미래에는 내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내 기분과 상황까지 막 읽어내는 AI DJ가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